안녕하세요. 예, 올리브 농가가 제주도에 한 300군데 정도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그 기후 문제 때문에 대체 작물로 지금 올리브들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 농장은 그 농가들한테 그 묘목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묘목 납품하는 육묘장이고, 올리브는 이제 수확을 하려면 뭐 이제 나무가 2년생이 됐든 5년생이 됐든 이제 땅에 심은 다음에 뭐 조금씩 열리는데 그 본 수확량이 나오려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프리미엄 품종이라고 하는 품종이 한 5가지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프리미엄 품종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심고 있고, 이제 올리브가 대다수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 농장에 있는 거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된 묘종을 다 가지고 키우는 이런 농장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제 8년 됐어요. 한 2주 전까지 전주 정원박람회 저희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에 전주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외 정원에 이제 조그만 걸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근데 전주까지는 살았대요. 전주까지 살았어요. 진주까지는 충분히 살겠어요. 네, 전주까지는 사는데 충청도로 넘어가면 힘듭니다. 키우는 수량은 최근까지 한 6만 5천 본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만 본이 4월 30일까지 끝났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한 2년 7개월 정도 된 거고요. 저희 농장 여기는 이제 묘종 단계만 있고, 한 차로 1분 거리 정도 가는 공간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귤나무 같은 것들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도 한 일부 한 10그루 정도 있어요. 한목은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에 안 맞습니다. 꾸준히 오래. 아니요, 최소한 9개월 정도를 삽목 단계를 거쳐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시장은 일단 농가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꾸준히 한 품목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하고는 똑같이 길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제 길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정원박람회 갔을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정원박람회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큰 업체들은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 물건을 자기들이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오자마자 바로 파는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데서 떼다가 뭐 제라늄도 팔고 막 싸게 다 팔아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 말을 던지면서도 저를 부러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올리브만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뭔가 농장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멋있어요. 아닙니다. 길게 갈수. 그래서 저희 농장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육묘도 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은 이제 그 가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제주도는 올리브 농사를 짓는 그 방향이 2가지로 농장들이 길을 선택합니다. 어쨌든 이게 땅에 심어도 경계성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기름을 짜는 부분은 되게 뭔가 환상적인 게 있는데,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그래서 저는 그 길이 국내에 정말 자기 길을 잘 지키는 어떤 뭔가 리더가 있어서 그게 정착이 된다고 했을 때도 한 10년 걸린다고 보고요. 저희는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잎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이제 대다수 올리브가 좋다고 하는데 왜 좋다고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올리브가 좋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올러유로핀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올러유로핀은 열매가 1이 있다고 하면 잎에는 5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배가 더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올러유로핀이 되게 성분적으로 화학적으로 예민한 이유는
열을 40도 이상 가해버리면 화학 구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올리브라고 하는 건 익은 거예요. 이 열매 자체가 익은 건데 그 블랙 색깔이 됐을 때는 올러유로핀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를 섭취하더라도 올리브가 갖고 있는 그 신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잎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절대 안 달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다. 계속 잘라내면 꽃이 안 와요. 차를 마시면 100도씨의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올로유로핀이 깨지겠죠. 이걸 올로유로핀을 섭취하려면 용매 추출이라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네네, 입차. 그러면 입차로 된 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좋은 성분이 그냥 저희들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뭐 사봤자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죠. 내년쯤으로 봅니다. 하반기.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희 와이프요? 저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걸 싫어하는데 맨날 벌려가지고. 큰 나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여주세요. 아, 보러 가시죠. 근데 차로 가야 돼서. 가시죠. 네네. 한 번까지 못 거. 저 뒤에 있는 게 500년, 저 앞에 있는 건 70년. 우와. 네, 1억 정도. 저거는 400년 정도 됐어요. 네, 요게 40년 된 하우스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바나나 농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전봇대로 세운 이유가 그 당시에는 공법 자체가 제주는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참고해가지고 만든 그냥 원래 없는 공법을 직접 하신 거예요. 저 뒤에 건 얼마씩이나 됐을까요? 저 뒤에 게 400년, 저기 500년. 아니, 컨텐츠하고 그때까지 못하고 실제로 농작업을 했잖아요.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올리브들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채널에 마이크로 보시면 돼요. 사모님. 가능하다고 기생 드렸고, 배티비 아까 저하러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견디는 일. 오늘 제주에서 만난 올리브 농장 대표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식물을 키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긴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대표님은 제주에만 지금 약 300여 곳의 올리브 농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제주가 새로운 대체 작물로 올리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단순히 유행처럼 올리브를 키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8년 전부터 직접 외국 묘목을 들여와 연구했고, 육묘부터 재배, 그리고 앞으로의 가공까지 긴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올리브는 시간이 필요한 식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땅에 심는다고 바로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확량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식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삽목조차 올리브는 뿌리를 내리는 데만 몇 달, 완전히 순화되기까지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에는 안 맞는 식물이에요. 빨리 결과를 원하면 올리브 농사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님은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행 따라 이것저것 판매하기보다 농장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주 정원박람회에서도 다른 업체들은 여러 수입 식물을 섞어 판매했지만 본인은 올리브만으로 공간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식물도 결국 사람을 닮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끝까지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올리브의 잎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오일만 생각하지만 대표님은 사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잎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은 항산화와 항노화 효과로 유명한데 열매보다 잎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올리브 열매보다 잎을 활용한 가공산업이 더 발달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 식물의 생리와 산업, 가공과 미래시장까지 깊이 연구하는 연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았던 것은 경제성보다 먼저 자기 길을 지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쉽게 돈이 되지 않아도 올리브라는 식물의 가능성을 끝까지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 그 진심이 농장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만난 올리브 농장은 단순한 재배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긴 시간을 견디며 자신만의 철학을 키워가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